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과거를 지도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 우리 역사는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도시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울산의 지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때 작은 어촌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 성장한 울산. 그 다음 단계, 미래를 엿보기 위해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울산의 도시 역사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규성 울산박물관장 그리고 한삼건 울산역사연구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보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 소장님은 방송에서 여러 번 뵀었던 것 같은데, 예, 관장님 처음 또 네. 이렇게 나오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죠. 조규성 관장님은 2003년에 임명된 학예연구사 출신으로 이번에 울산 박물관장이 되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박물관 이벤트로 신임 박물관장에게 바란다, 뭐 내방객들에게 포스트잇 붙이기 이벤트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주로 들어왔나요? 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달라. 체험. 네. 예, 요즘 이 핵가족이다 보니까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맞닿아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정에서는 힘든가 아하. 봐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울산을 좀 구석구석 알 수 있는 답사를 좀 많이 하게 해달라. 예. 이런 주 내용들이 이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라는 소감과 각오로 네, 그렇죠. 예,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상감 소장님, 울산대 건축과 교수 출신으로 직전 도시공사 사장을 지내시고 이번에 2월에 또 새롭게 출범한 울산 역사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글쎄요, 소감 좀 들어볼까요? 많은 기대를 또 하게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엄청 예.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는 대로 저는 정통 역사학과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예. 공대 교수가 이제 공대 교수 출신인데 역사연구소를 이제 맡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도 좀 불식시켜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게 울산에서는 이제 처음 생긴 공식 이제 전담 기구라서 또 그런 기구를 또 처음으로 이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새롭게 출발하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재미있는 울산의 역사 이야기, 또 어쩌면 또 가장 진지한 울산의 미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의 역사 전문가이신 두 분과 함께 울산의 도시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울산이라는 도시의 현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산업도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산업도시로 변화하게 된 것인지 관련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짧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울산이 이렇게 변화하게 됐을까요? 울산은 삼한시대, 신라시대 이전부터 철 생산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가 또 통일할 수 있는 기틀도 되었고, 조선시대가 되면은 또 소금 생산업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 울산 읍지에 의하면 추풍령 이남의 소금의 절반은 울산 것이다. 아하. 이런 글이 나온 정도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울산은 옛날부터 이 산업의 전초기지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도 산업의 전초기지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테지만 울산에 1962년 공업센터가 들어선 것이 어떤 우리 현대사의 지리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특별히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여러 조건들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만 조건이 아주 우수하다. 천년 양항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철도 같은 이런 인프라가 시골 같아 보이지만 일찌감치 잘 이제 갖춰져 있었고요. 동해선 철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좀 역설적인데 발전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엄청난 토지, 즉 값싼 토지가 아주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울산이 공업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었죠. 예. 울산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 도시라는 점이 아주 명확한데 반구동 유적이 발견되면서 신라시대부터 경주의 해문 역할을 한 것이 알려졌고 또 아까 뭐 철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철의 길.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조선의 어떤 교역의 창구로서도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는데 관련 내용 좀 소장님께서 해주신다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관장님께서도 뭐 언급하셨지만은 실은 신라 성립 이전부터 울산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이 산업을 이끌던 도시, 즉 철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중산동이나 이제 달천 쪽의 유적에서 보면 작은 그 유물이지만 당시에 울산에서 철을 해외로 수출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야요이식 토기 조각인데 실은 그런 이 도자기 조각이 일본과 한국에 직접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달천 철장이나 그 가까이서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 철 무역이 성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울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중국의 이제 그 삼국지에도 위지동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철 때문에 어쩌면 신라 성립 이전부터 울산은 널리 알려진 동아시아 일대 알려진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뭐 수천 년에 이르는 이제 이런 역사가 결국은 열려 있는 도시, 교역의 도시, 교류의 도시, 뭐 이런 마치 그 온갖 뭡니까 이 사람이나 기술이 들어와서 섞이는 용광로 같은 도시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방구대 안각화에 보면 고래잡이 문양이 나옵니다. 그거는 신석기 시대 문양인데, 즉 다시 말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울산은 해양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신라 시대에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해양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울산의 역사적인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산업도시로서 발전하면서 명과 암이 분명하게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뭐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울산의 그 중심에 또 저희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작은 오천에서 산업도시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긍정적인 면은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타도시의 어떤 추종을 불허하는 공업 생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에서 이제 그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부분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은 평가할 만한데 아쉬운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처음 울산을 개발한 그 시점은 지금부터 뭐 60년 전이니까 모든 게 미숙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으로 치면 국민 소득 한 80불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 지구상에 가장 지금 낙후된 나라 비슷했다고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 이제 정부 주도로 울산 시민은 실은 여기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부 주도로 집중적으로 이제 공업하고 도시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도시화 공업화에 실험장 같았습니다, 울산이. 그 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요. 그 덕분에 또 덕분일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많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그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다 보니 실은 여기서 투자됐던 부가 산출되는 부가 전부 여기로 다시 유출되고 있거든요. 재투자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모두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도시의 규모나 우리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인프라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의료, 교육, 문화 뭐 이런 등등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족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그 자부심, 자긍심에 지금 상처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자긍심, 소속감, 정체성을 위해서 이런 역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는 저같이 이렇게 외지에서 온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많죠. 훨씬 그러니까 많죠. 뭐 저처럼 20년이 채 되지 않는 분들은 울산의 그
공해 도시, 뭐 악취가 가득하고 그랬던 장면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환경 오염을 다 이겨내고 기적처럼 생태 환경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까지 지금 왔다는 왔죠. 말이죠. 예. 어떤 인식의 변화, 어떤 것들이 발전했는지 그것도 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뭐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학교 또 중학교 때까지는 바로 그 집이 그 성남동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 태화강에 나와서 뭐 여름이면 항상 매일같이 와서 놀았거든요. 그때 물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깨끗했던 강이 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구덩이 굽은 고기가 나온다는 등, 그다음 폐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등, 악취가 뭐 너무 심하다는 등 이제 이런 문제를 겪었고요. 또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에 불과 한 20년 정도가 되지 않죠. 짧은 기간에 너무 나쁘게 변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 30년쯤 되는 시점에 이 태화강 살려야 되겠다는 예.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고,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제 계기가 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순실 개선이 아마 가장 큰 효과를 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제2호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만은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그 이후에 이제 공원도 아주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공원이 많은 도시로 됐다는 것도 이런 원래 좋았던 부분에서 나빠진 걸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깨우침 여기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 울산을 한 사람으로 좀 비유하자면 인생 전체를 가정을 챙기느라 나를 돌보지 못하고 인생도 즐기지 못한 한 가장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요 실은 예. 울산을 저는 이렇게 가끔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다. 열심히 돈 벌어서 예. 이제 우리 정부에 갖다 주는 거죠, 아버지에게. 예. 그리고 여전히 본인은 자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 타서서는 예. 그래서 자기 생활을 제대로 좀 영위하지 못하는 그 결과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문화예술 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재미없는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인생을 좀 즐겨보려고 했더니 맞습니다. 예. 인프라도 없고 뭐 노잼 도시라고 뭐 전 국민이 울산을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뭐 박물관장 입장에서는 뭐 박물관도 좀 생기고 미술관도 좀 생기고 인프라가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20년 전과 비교하면 박물관 전시관 이름으로 개관한 게 12개, 미술관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북구문화예술회관, 뭐 울주문화관 예. 이런 것들이 다 개관되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울산도 이제는 문화도시로서의 어느 정도 위상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양적인 측면보다는 예. 질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이번 우리가 전국에서 그 이그리 컬렉션 전시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그 보는 시야가 굉장히 높아졌고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해야 된다. 우리 울산은 여러 지역에서 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뭐 박물관만 있어도 될 것이 아니고 미술관만 있어도 될 것이 아니고 젊은 MZ 세대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3살 어린이들부터 100살 어른들까지 예. 다양한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시설들이 많이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울산의 도시 정체성 관련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울산 박물관과 울산 역사연구소 양 기관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관장님, 먼저 울산 박물관 올해 좀 어떤 사업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코로나19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예.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쉬운 전시, 그리고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할 겁니다. 우선 울산 박물관에 있는 보물, 그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 그 자치 통감을 활용해서 영상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체험 전시를 할 겁니다. 예. 어린이들이 다시 한번 박물관에서 뛰어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필수품인 설탕과 소금에 있는데 이 설탕과 소금이 울산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럴 때 새겨보는 소금과 설탕의 역사, 이 특별전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하는 그 홍업축제 부활과 관련해서
공업축제하고도 관련된 다양한 테마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이죠. 울산 역사연구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소장님, 이게 울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까? 뭐 문자 그대로 예. 이제 울산 광역시사를 편찬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시기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예. 이제 울산 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가 2027년이거든요. 예. 올해까지 포함해서 5년 남았는데 이때 맞춰서 이제 시사를 편찬하는 게 목표이고요. 이전에 이제 지난 2001년에 광역시사 6권 한 질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97년에 광역시가 됐고 불과 4년 만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실은 광역시의 어떤 역사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도 시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거는 뭐 시사라고 이름 못 붙었지만 실은 시지에 가까운 책이어서 예. 이제 제대로 된 광역시사를 한번 30년이라고 하는 그 한 세대가 이제 흘렀기 때문에 예. 정리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선 뭐 당장 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수집 그리고 정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역사 연구 활성화하자 울산의 역사를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울산 역사연구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2027년까지 예. 울산광역시사를 맞습니다. 예, 펴내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 두 번의 그 편찬 보시면서 뭐 좀 예. 아쉬웠던 거나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떤 계획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편집 방향인데요. 책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향은 문화사라든가 생활사 예. 이런 쪽을 좀 집어넣어서 시민들의 생활 문화나 삶의 경험을 반영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문체도 좀 쉽게 하고 또 다양한 매체의 자료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그냥 활자 중심의 책이 아니라 그 체험 체감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사 책도 우리가 체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서 시민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울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자긍심을 같이 좀 키우고 예. 정체성을 좀 만들어가자 아하. 뭐 이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친절하고 쉽게 한번 펴내시겠다는 각오 들어봤습니다. 자, 양 기관 모두 역사를 다룬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관장님, 역사연구소가 이제 새롭게 설립이 되었지 네네. 않습니까? 어떤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도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관계 설정 뭐 이런 거 좀 궁금한데요. 네네. 예. 그 역사연구소는 문헌 사료, 뭐 각종 기록물을 바탕으로 역사를 정립하고 역사를 발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예. 우리 박물관은 그 실물을 바탕으로 이제 실물 위주로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역사연구소하고는 앞으로 많은 이제 교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역사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제와 우리의 과제가 우리 또 같이 학술 대회를 해서 올바른 역사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우리 또 박물관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가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 기관의 역할 또 집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조규성 울산박물관장 그리고 한삼건 울산역사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울산의 과거를 이제 교과서 삼아서 울산의 미래를 그리는 많은 시도들 좀 펼쳐지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울산이 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어떤 해법, 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견 좀 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도시의 기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없으면 문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은 그대로 지키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문화시설을 만들더라도 지금처럼 작은 규모의 여러 개를 만들기보다는 크게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콘텐츠도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그야말로 문화도시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건축학자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초대 역사연구소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튼 뭐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울산 전문가세요. 울산의 도시 발전 방향 또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과거는 미래의 진화입니다.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는 찰나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는 과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속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걸 찾아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을 비롯해가지고 또 개인의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연구소에서 지금 힘을 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민들의 구술사입니다. 개인의.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울산이 너무나 짧은 기간에 공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실은 울산 지역 내에서도 실향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공장 용지에 들어가고 공해로 이주하고 그다음에 댐이 만들어지면서 뭐 강제 이주당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초 시점 기준으로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기억은 그대로 묻힙니다. 그래서 기억을 기록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이번에 우리 그 역사연구소에서 하는 작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지나간 우리 선배, 뭐 그다음에 조상, 선조 뭐 이런 분들이 남긴 박물관에서 특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로 알려주십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울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우리 역사연구소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속에서 저는 울산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는 생각하는 실은 울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뭐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요. 울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너무나 거칠게 다뤄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포장이 잘 안 됐어요. 예. 네, 요즘 정말 포장이 중요한 이제 시대인데 조금만 가꾸고 조금만 잘 다듬어 두면은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국민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도시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좀 아쉬워서 특히 또 도시계획도 이게 이제 광역시사 중에 근현대를 중점적으로 또 다루다 보니까 예.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짚어서 예. 그 새로운 방향도 한번 제시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양 기관의 어떤 목표, 또 계획 이야기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관장님 먼저 이제 뭐 올해 계획 아까 뭐 짧은 전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 좀 목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울산의 그 생활하고 관계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조사 연구를 할 겁니다. 생활.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대사 이후에 울산의 굵직굵직한 역사들,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장면들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울산에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발굴된 독립운동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 연구를 해서 학술서로 일단 발간을 해보는 것이 중장기 목표입니다. 네. 예. 소장님도 아까 뭐 구술사를 기억을 기록으로 네. 좀 이렇게 하는 과정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관점에서 이제 울산광역시사를 편찬한다는 건 이제 계획을 들었고 어떤 다른 장기 계획 목표 또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구가 좀 상설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번에 출범한 우리 이제 일진 직원들이라 그럴까 연구진이 예. 제대로 역할을 해내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상설 기구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요. 좋은 예로는 이제 국내에는 서울학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때 울산 역사 연구도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서 울산 역사도 제대로 이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토대를 놓는 마음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설화가 돼서 더 네. 심도 있게 울산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다. 자, 이제 시사진단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울산 역사연구소 초대 소장이신 한삼건 소장님께 추천곡을 부탁드렸거든요. 예,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나훈아의 우정이라는 노래를 나훈아의 우정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내용이 고향 떠난 친구들끼리의 우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영화 주제가라고 합니다. 73년 1월에 아마 개봉된 우정이라는 그 영화의 주제가라고 하는데 예. 저는 실은 이 노래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또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우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 고향을 버리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래가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울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고향을 매개로 친구들의 우정을 다룬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나훈아 우정 보고 좀 의외다 생각했는데 역시 선곡의 이유가 너무나 멋집니다. 자, 조규성 울산박물관장님 그리고 한삼건 울산역사연구소장님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자, 울산의 정체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울산박물관 그리고 울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기 위해 출발한 울산역사연구소 양 기관 모두 깊이 있는 역사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인데요. 울산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계승해서 미래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